한국의 자연재해 주택이라는 사진이 공유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는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일부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도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가지며 의견을 표했다는데요. 한국의 이동식 재난주택을 보며 놀랍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과 다양한 면에서 비교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은 자연재해가 매우 빈번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한국의 재난주택을 보고 감탄을 한 것은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이동식 자연재택 주택을 공급한 업체는 자신들이 정부 지자체가 납품한 자연주택을 공개하면서 자세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단기간에 충분히 거주할 만한 장소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동식 재난주택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정부와 비영리 기관들이 수주해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거처입니다. 내부가 공개되자 꽤나 괜찮다는 반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이 건물이긴 하지만 에어컨과 난방시설은 물론이고 수도도 공급되며 화장실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난 강원도 고성 및 일대 산불로 인해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임시로 조립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당시 강원도 산불로 인해서 562세대 1205명의 이재민이 나왔으며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24제곱미터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했습니다.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 사업이 재해, 재난, 복구 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재민들은 자신들의 집이 불타 전소가 되었어도 삶의 터전이 근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립주택의 선호도가 훨씬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자신의 집을 복구하거나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가는 옵션도 선택 가능합니다. 실제 몇 달 후 많은 가정이 공공임대로 거처를 결정했습니다. 아니면 이곳에 무료로 1년간 묵으면서 신중하게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원하는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해서 다시 거주하며 자신의 집을 복구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오래 거주했다는 한 네티즌은 한국의 일처리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일본도 각종 자연재해라면 지긋지긋하고 그에 대한 온갖 매뉴얼이 잘 구비되어 있는 곳이 분명하지만 최근 10년을 보자면 자연재해 시에 복구를 비롯해 각종 작업이 눈에 띄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파헤쳐져도 해당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수개월간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2019년에 한국과 일본에 대형 태풍이 왔을 때 양국이 동시에 피해를 본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경우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단전되기도 하면서 공항 열차 운행이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몇 시간 만에 단전된 전기를 복구하고 정상 운행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비슷한 기간에 나타난 15호 태풍 파사이가 나리타 공항을 강타했으며 이로 인해 나리타 공항과 도심을 잇는 철도와 도로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복구가 안 되었고 무려 13,000여 명의 승객이 나리타 공항에 노숙을 해야 하는 일대 혼란이 생기며 발이 묶였던 상황이 연출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나리타 공항이 외딴 섬같이 되었고 승객들은 며칠간 탈출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공항과 나리타 공항 모두 아시아를 대표하는 허브 공항으로 유명했는데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는 극명하게 차이가 갈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심지어 나리타 주변에 피해가 컸던 치바 지역에서는 약 한 달 동안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고 도로 복구도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없었고 도쿄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시기였는데 많은 일본의 시민들은 나리타 공항이 이렇게 복구가 늦는다면 도저히 올림픽을 치르는 게 불가능하다며 우라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의 자연재해가 매년 더욱 심해지는 국면도 있는 데다가 동일본 대지진 등 해마다 중앙정부에서 집행하는 재난 관련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또한 이런 자연재해 상황에서 때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둘 중에 누가 자금 집행을 하는가 하는 문제도 발생해서 서로 제대로 협의가 안 되면 일부 도로나 철도의 복구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면도 생기는 것이죠. 게다가 일본 정부 소유였던 도로나 철도 등이 민간으로 바뀌면서 복구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더해졌습니다. 한편 자연재해가 생기면 부실한 숙소를 제공하는 것도 일본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받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알려진 임시용 골판지가 제공돼 칸막이나 침대 등으로 이재민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냄새도 그렇고 내구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이재민들이 활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골판지 대기소는 올해에도 등장하며 여전히 불편을 자아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7월에 일본 규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 등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 등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규슈 지역에 수용시설이 마련되었지만 골판지로 간이 칸막이를 해놓으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것은 집단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 당국은 대피자들 간에 최대한 거리를 넓혀서 골판지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이재민들은 골판지 숙소에 입소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차량에서 지내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코로나 고위험군인 고령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코로나 감염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골판지 대기소는 나리타 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 격리소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며 안전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의 격리시설과는 비교가 되는데요. 한국의 공항 근처 임시 격리시설의 사진을 보게 되면 깨끗한 독립숙소에서 홀로 지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리타 골판지 격리 대기소는 독립장소가 아니라 칸막이로 되어 있어 자칫 집단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진보 언론 등은 골판지 회사를 심층 취재해서 미쯔비시 상사라는 것을 보도하기도 했으며 미쯔비시 상사는 아베의 친형 회사라는 것이 알려지며 일본 내 대량 골판지 공급의 이유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소식통은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재복구의 속도를 비롯해서 이재민들을 위한 처우가 많이 악화되었다며 한국의 이동식 재난주택과 같이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국민들이 보호받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다소 황당한 것은 일부 이동식 주택은 일본에서 개발되어 한국에서 수출되었다고 전합니다. 일본은 각종 재해로 이러한 이동식 주택이 예전부터 필요했고 개발되었는데 정작 자연재해에 잘 써먹은 게 한국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각종 이동식 주택을 개발해 놨지만 각 부서별로 처리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 처리가 늦어 골판지 같은 간이 장치가 아니라 주택이라면 비용 집행부터 해서 모든 처리가 상당히 늦어지며 한국과 같은 신속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일부 일본 주민들은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여러 장소에 대피소가 지어지기는 했지만 정부에서는 올림픽 이전에 이들을 모두 철수시키려 한다는 다소 믿기 힘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집행 부분에서도 일본은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도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행정이 느린 것입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이번에 행정개혁 담당상으로 부임했지만 정부 행정의 디지털화는 둘째치고 당장 서류에 도장 찍는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일본 말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동식 주택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각종 대형 트럭들이 집 자체를 실어 이사 다니는 풍경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렌트비도 많이 나가 집만 통째로 이사를 다니는 경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강원도 산불이 나면서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풍경이 처음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동식 주택 아이디어를 이재민들에게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지를 발휘한 것이죠. 관계당국은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섰으며 국민들까지 이재민들을 위한 조립주택을 각종 채널을 통해서 모금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특히 비영리 단체들도 나서서 조립주택을 짓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단체를 비롯한 지자체가 마련한 이동식 주택은 트럭에 실려서 강원도의 산불 지역에 배달됐습니다. 헤비타트 회원들은 12채 정도의 조립주택을 배달하고 해당 지역에서 직접 완성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당시 설치된 주택은 일반 목조주택을 6평으로 축소한 것으로 한국 헤비타트의 목조건축 전문가 양성기관인 충남 천안의 목조건축학교에서 50기 교육생들이 5주간의 교육기간에 제작한 것이 이렇게 쓰인 것입니다. 지난 25년간 국내외 재난지역의 주거 지원으로 피해가정 자립을 도와온 한국 헤비타트는 이어지는 모금 상황에 따라 대응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재난이 왔을 때 순식간에 힘을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통한 한국인들의 저력이 다시 한번 발휘된 장면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일본에서도 한국이 자연재해를 복구하고 회복하는 저력이 있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겠죠. 이처럼 최근 한국에서는 기후변화 등 여러 원인으로 야기된 각종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그야말로 국난 극복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역시 한국 특유의 빠른 회복력과 국민 단합 등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그것이 적발되어 과태료를 묻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마스크 없이 마트에 갔다가 쫓겨나는 경우도 다수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시됐던 마스크 착용이 미국에서는 이제서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인데요. 모더나, 화이자 등에서 백신을 생산함에 따라 미국은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스크의 중요성이 나날이 더 강조되는 것은 백신이 있다 하더라도 안심하기는 너무 이르기 때문이죠.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 방역이 동반되어야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의 종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는 아마존 등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국산 마스크 KF94의 인기가 급상승 중입니다. 미국 내 감염병 전문가들이 잇따라 한국산 마스크를 추천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에릭 페이글링 하버드대 교수는 가장 좋아하는 마스크는 한국산 KF94이다. 마스크 내부 공간이 충분해 말할 때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이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라는 극찬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한국의 KF94, 미국의 N95, 중국의 KN95 마스크를 비교하였습니다. 한국의 KF94는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마스크이다. 라며 KF94를 강력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네티즌들은 자신의 SNS에 KF94 마스크를 착용한 뒤 인증 사진 혹은 후기를 잇따라 올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능이 훌륭하다, 숨쉬기 편안하다, 중국산 마스크보다 믿을 수 있다 등의 코멘트들이 달리는 가운데 미국의 아마존에서는 한국의 마스크 업체에 상품 등록을 더 많이 할 것을 장려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한 번에 100만 개, 50만 개씩 대량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들의 발주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러한 KF94 마스크 특수를 노리는 데는 중국이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산 마스크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진짜 한국산 마스크를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노하우도 함께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만든 짝퉁 KF94 마스크와 한국이 만든 진품 KF94 마스크의 차이점을 공유합니다. 중국산 짝퉁 마스크는 상품 설명란에 대한인국, 제조국, 지질, 지장 방법, 본증 해결 기준 등 잘못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죠.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렇게 생소한 한국 어휘들을 외워서라도 짝퉁을 걸러내야 한다며 해당 정보를 SNS에 널리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소식은 중국인들에게 있어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름 중국은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고 코로나 발발 이후 줄곧 수많은 국가들의 마스크와 방호복, 진단키트들을 제공해가며 외교적 동맹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제공하는 방호복이나 마스크는 불량품이 대다수였지만 말이죠. 그런데 막상 한국산 마스크의 인기 소식에 자존심 상해하는 국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은 코로나 발발 이후 줄곧 일본이 마스크 방역의 선도 국가라 주장해 왔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발발 이전부터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문화로 잡혀 있었기에 세계가 일본의 문화를 따라한다 자부심을 가졌었죠. 하지만 막상 일본은 마스크 수급에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아베노 마스크는 기이한 모양과 비리로 인해 조롱거리로 전락할 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시민들은 충분한 양의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집에서 손수 만든 마스크를 주로 착용합니다. 반면 한국의 마스크는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안 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구긴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하나둘 출현하자 일본은 자국이 화이자 백신을 상당수 확보한 반면 한국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의 허울뿐인 방역을 조롱하고 나섰죠. 그런데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본이야말로 허울뿐인 백신을 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매우 격노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화이자의 백신을 한 병당 6회 접종을 할 수 있는 물량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4,400만회 분, 7,2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것으로 계산했죠.
그리고 지난 12일 드디어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는 40만회 분의 화이자 백신이 도착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후생노동성에서 승인을 마치면 당장 수요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도 갖추어 놨는데요.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시점에 대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백신은 충분히 확보를 해놨지만 정작 병에서 백신을 추출할 특수주사기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일본은 백신 한 병당 6회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화이자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인데요. 기존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표준 주사기로는 화이자가 공급한 백신에서 5회분을 주사한 후 주사 바늘과 통해 일정 분량이 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백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잔량 주사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가 내려졌고, 특수 제작된 주사기를 사용한다면 한 병당 6회 접종을 하여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다 밝혔죠.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달부터 6회분 채취를 방침으로 정하였고, 유럽연합과 영국 역시 6회분 접종을 승인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 역시 화이자로부터 똑같은 안내사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새로운 주사기 확보에 대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것이죠. 즉 일본은 한 병당 1회 접종분을 날리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최초 7,200만 명분으로 백신 물량을 계산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0% 적은 6천만 명분이 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작년 말부터 백신 추출용 특수주사기의 중요성을 미리 알아 증산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원래는 월 400만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었던 역량을 현재는 월 1000만 개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놨죠. 국내 중소기업들이 특허 출원한 기술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이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중기부와 상생형 스마트 공장을 보급 중인 삼성전자가 나서 스마트 공장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는 뒤늦게서야 일본 내 주사기 생산업체에 특수주사기 생산 요청을 했지만 업체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했습니다. 새로운 주사기를 만들려면 정부가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승인받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지 않느냐. 즉 너네가 승인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리면서 왜 우리 보고 빨리 만들 수 없냐 묻냐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물량이 남아도니 한국에 수출 요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과 방역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을 뿐더러 새로운 형태의 주사기를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것 또한 승인 절차로만 수개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가토가 스노부 관방장관은 현재로선 특수주사기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 백신 한 병당 5회의 접종을 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하겠다 라며 1200만 명분의 백신을 공중분해시킬 것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쓸데없는 자존심 지키기로 인해 일본 국민들은 애꿎은 세금이 눈앞에서 불태워지는 것을 지켜만 볼 뿐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